오늘은 이제 생활 명상 중에서 이제 먹기,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교재를, 프린트를 같이 한번 조금 앞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명상인데, 생활 명상은 이제 어느 장소나 어느 자세, 장소 자세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명상이다. 또한 이제 호흡 집중 명상이나 다르게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명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 중에 하는 것이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죠. 또 어떤 행위를 할 적에 하니까 일정한 장소가 특정되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 자체를 하기 때문에 자세를 특정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나 자유로운 자세로 그 하는 행위에 따라서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명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명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밥 먹기라든가 우리가 하는 걷기 명상, 또한 절 명상 이런 게 다 이제 생활 명상 속에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뭐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뭐 운전하기, 전철 타고 출근할 때도 전철석에서 할 수 있고 그 행위 중에서 그때 이제 잠시 집중을 함으로써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생활 명상은 일상을 명상에 통화시킨다. 일상 중에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에 집중함으로써 나의 느낌과 나의 의식을 내면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일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하거나 설거지하면 되게 이제 하찮은 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청소나 설거지에 집중함으로써 거기 명상을 하게 돼 있으면 그 자체의 가치가 이제 주어지고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 명상을 이걸 좀 해놓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뭐 운전할 때나 전차 타고 다닐 적이나 이럴 적에도 전차 타고 다닐 적에도 그냥 뭐 대개들 우리 뭐 핸드폰 쳐다보고 또 앞 사람 뭐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눈 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내 행위에 집중해 보는 거죠. 전철 안에서 딱 발 딛고 섰을 적에 지난번에 우리 흔들어 먹은 거 그냥 발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고 또 서서 발에 집중 닿는 것도 느껴보고 또 주위 사람들 이게 내가 거기에 서서 전철에서 명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그 수리끈 같은 게 대빌 수가 없어요. 내가 예민해가지고 수리끈이 만지면 내가 금방 알거든요. 이게 손이 와서 닿거나 이러면 금방 알아가지고 집중이 돼 있어. 그런 걸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옆 사람이 급히 들어오면 내가 명상을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뭐 깊은 일이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게 되지는 않죠. 근데 그냥 옆 사람 운전수가 끼어들어오면 야 임마 하고 이제 악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내 명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집중할 수 있다 는 얘기입니다. 이제 먹는 거에 대한 명상도 우선 명상을 생활 명상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놀아서 볼 수가 있는데 구분해서 물론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하게 되겠지만 이제 이론상 구분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제3자처럼 바라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명상 어떤 행위를 할 적에 나 한 사람이 또 있죠. 내가 하나 뒤로 돌아가서 나를 이제 내가 바라보는 거죠. 제3자를 바라보듯이. 우선 내가 하는 행위를 내가 여기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제3자가 돼가지고 내 뒤로 다른 사람이 하나 생기는 거죠. 다른 하나 이렇게 둬서 내가 하는 일을 이거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걸 관찰을 해보는 것이다. 이게. 내가 제3자가 돼가지고 나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바라보면은 이게 제3자 입장으로 돼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행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물론 이제 이건 눈이 아니라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을 바라보니까 뭐 시 공간의 제약이 없이 내 모습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나를 제3자로 바라보면은 내 안에 붙어 있던 생각이라는 그 의식이 붙질 않습니다. 제3자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은 두잉에서 비잉으로 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 비잉의 상태, 그냥 존재만 하는 것으로 생각 없이 이런데 그럼 좋은 게 뭐냐? 생각 없이 존재하게 되면은 내가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이 떠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편안해지는 아주 그런 마음이 밝아지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뭐 숲속에 가서 앉아 있어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숲속에 가서 앉아서 내가 의식이 없이 내가 뒤에 가서 나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한 몇 분 지나다 보면 내가 아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하는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냥 씹는 데 집중한다 이게. 다른 것은 어떤가 보다도 씹는 행위에 집중한다. 또 씹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아주 근심 걱정에 쌓여 있죠. 과거 생각, 미래 생각. 과거 생각, 미래 생각이 아니라도 또 일에 대한 생각. 저는 근심 걱정으로 밥을 씹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씹는다 하는 얘기예요. 근심 걱정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씹는 일에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씹는 일에만 집중해야지 이제 맛도 느낄 게 아니라 이제 여지까지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씹는 행위에 집중하니까 한 번 씹는데 한 30번이고 50번이고 씹어야 되겠죠. 그렇게 최소한 30번, 50번 이렇게 씹으면은 이게 씹는 행위가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음식 맛과 씹는 행위나 음식 맛과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막상 이제 명상을 할 적에는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겠죠. 우선 밥을 먹으려면 밥 먹는데 우선 뒤로 돌아가서 나를 한번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밥 먹을 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뒤로 돌아가서 하나를 또 만듭니다. 내가 하나가 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럼 내가 먹는 행위가 가만히 한번 관찰해 봅니다. 이게 개걸스럽게 먹는지, 여유 있게 먹는지, 또 씹지도 않고 삼키기도 전에 또 집으로 가는지. 내가 먹는 행위를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먹는지 지금 생각해 봐도 상상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먹는 행위를 잘 관찰해 봅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습관이 어떤지, 또 먹을 때 소리를 쩔쩔 내는지, 조용히 먹는지,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냥 이런 거를 한번 우선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먹는 행위에 집중해서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으러 갑니다. 그 먹으러 가면 이제 음식을 집어다가 입에다 넣죠. 그 입에다 넣을 적에도 입에 들어갈 적에서 맛을 느껴야 되겠죠. 이게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짠지, 싱거운지, 그죠? 그 다음에 입에 넣고서는 이제 이걸 잘 씹습니다. 씹는 것도 내가 몇 번이나 씹어서 먹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음식을 부드럽게 잘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대충 씹어서 넘길 수도 있고, 씹는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씹는 행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생각, 걱정만 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먹는 거는 뭘 먹는지 모르고 먹죠. 그냥 맛이 어떤지 온갖 걱정 속에서 먹게 되니까 씹는 행위에 집중해서 먹는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 4대도 배웠죠. 이게 먹는 행위에서 4대도 느껴봐야 됩니다. 4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의 기운을 느낀다 그랬죠. 성분을. 그러면 음식을 먹을 적에 내가 집으로 가는 거는 풍되겠죠. 움직이니까. 그럼 풍되면 집어다가 들어갈 적에 이것이 따뜻한 맛이 나냐, 부드러운 맛이 나냐. 이런 것은 지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뜨겁거나 찬 맛이 나면은 풍대가 될 것이고, 그죠? 또 씹는 것 자체는 이제 풍대가 됐죠. 움직이니까 풍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그 4대의 행위를, 4대의 요소를 느껴봅니다. 또한 음식이 밖에 있을 적에는 얘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하고 남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내 입에 들어와서 내가 생기면은 나와 하나가 됩니다. 구분이 없어지죠.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럼 바깥과 나와 구별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세상이. 또 하나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소화가 돼서 오줌으로도 나오고 배설로도 나오고 나가면 이게 또 세상에 또 돌아갑니다. 그것이 다 또 비가 돼서 하늘 올라가서 비가 돼서 떨어지면은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다 퍼집니다. 식물에다 퍼지고 동물한테도 퍼지고 다 퍼져서 그건 또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와 남이 다른 성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명상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 행위에 집중해서 씹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나를 잊게 되고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하다가 옆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이제 아들 같으면 야단 맞는 경우도 있죠. 이게 먹는데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명상에 집중이 되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게 4대 알아차리기 했는데 4대 알아차리기도 이것을 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4대 하는 것도 우선 우리 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선 빵을 들고 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뒤에 가서 봅니다. 그죠? 내가 빵을 평상시에 나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생각해보고 우선 먹어봅니다. 한번 씻고. 자. 이것도 충분히 씹어서 넘기는지 또 넘기기도 전에 입에 남아있는데 또 피피 물러가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알아차려가면서 느껴봅니다. 또 빵이 입에 닿을 때도 아까 같이 느낌, 촉감을 느껴봐야 돼요. 이것이 빵이 뜨거운지 찬지 부드러운지 단단한지 이건 한 30번을 씹으니까 다 없어지네. 야채 같은 건 한 50번은 씹어야 되더라고요. 네가 뭐 30번만 씹으면 다 없어지는구나.
이 먹는 중에 다른 생각이 나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다른 생각이 나면은 다른 생각 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다시 씻는 행위로 관심이 지휘력이 돌아와야 됩니다. 또 먹으면서 여유가 있으면은 이것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고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씨를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자라서 수확해서 또 털어가지고 곡식이 돼서 또 이거를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기까지 또 이게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들어가야 되고 또 모든 자연의 힘이 합쳐져야 됩니다. 정말 그 태양, 물, 공기, 바람 뭐 다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밖에 있을 적에는 나하고 완전히 별개지만은 일단 음식이 돼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오면은 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것이 남의 거라고 구별하고 다 이게 멀리할 것이 아니다 이거지. 언제 나하고 몸이 한 몸이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것이겠죠. 또한 이게 먹는 것이 이게 하다 보면 다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다 보면 아까 배설물이 돼서 또 공기가 돼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하늘 올라가면은 그게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또 식물에 다 흡수가 되죠. 그 옆 사람도 먹고 또 옆 사람이 배설한 것도 내가 먹게 되고 이게 다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별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진짜 그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한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법이 또 불이법입니다. 세상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라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원리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 좌우간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먹김 영상을 해보니까요. 네. 진짜 먹으면서 무지하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렇죠. 먹으면서 딴 생각을 자 그러면서 또 먹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재밌어요. 아까도 이게 씻는 것만 열심히 해봐도 씻는 거라도 지금 이거 한 30번 입으면 다 없어지는데 야채 같은 건 50번을 씹어도 안 없어져요. 그것도 이게 음식별로 다 다르니까 이건 몇 번 정도 씹어야 되나 이것도 아마 예. 그게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해도 이게 아주 집중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만들어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 그러는데 세상에 간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 알아차림 명상 알아차림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을 시작할 적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력을 그대로 기울여가지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근데 그냥 알아차림만 해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처음에 알아차림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알아차림만 해가지고는 또 사실 이제 이게 지식은 축적이 됩니다. 지식 축적이 되지만은 이 지혜 개발은 또 잘 어렵습니다. 이게 지혜 개발까지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이제 서양의 그 MBSR이라는 명상을 하면은 알아차림 하는 것만 주안점을 두거든요. 그 사람은 마음 편안한데 되겠지.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 명상은 원래 거기까지가 아니다.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알아차림 명상, 불교 명상에서는 이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게 알아차림 명상의 근본 전제거든요.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 알아차림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이제 지식은 축적이 돼서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우선 마음은 좀 편해지게 하지만은 지혜 개발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럼 지혜 개발을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 개발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이 이제 제일 불교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사념초 수행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에서 알아차림을 염두에 두고 알아차림을 위해서 나온 이제 수행,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법이죠. 사념초 수행이. 사념초 수행은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몸을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신수심법이라 하죠. 신, 몸, 신. 그 다음에 수, 느낌. 그 다음에 심, 마음. 그 다음에 법. 이렇게 신수심법으로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관찰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더 좀 우리가 하면은 이게 알아차림 명상은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다음부터 호흡 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념초 수행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념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념초 수행은 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떤 것이라는 개념만 알고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뭐 하든지 하고 우선 오늘은 그 개념만 알고 왜 알아차림 수행이 왜 목적이 무엇이냐 요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MBSR 같은 4년 알아차림 수행의 목적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알아차림으로 마음 편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수행을 신수심법으로 놓아서 관찰을 해가지고 이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그럼 왜 불교에서는 왜 이걸 사념초 수행의 신수심법으로 구분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수심법이라는 건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나입니다. 나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나라고 집착하는 거죠. 나라고 집착하는 대상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한다. 이게. 그럼 그 구분하는 목적은 결국 오온이고 신수심법이고 구분하는 건 4대고 구분하는 건 뭐예요? 다 쪼개놓으면은 나라는 의식이 막 없어진다 하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소를 잡아서 해부해서 늘어놓으면은 여기 등심이니 뭐 이렇게 머릿고기니 이렇게 해놓듯이 사람도 내 몸을 이렇게 해부해 놓으면은 나라는 집착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죠. 다 놀아서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자꾸 이제 부처님이 이걸 갖다 오온이다. 오온이 신수심법이나 똑같은 얘기죠. 오온이다, 신수 사념초다, 또 사대다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나라고 하는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오온이라고는 똑같은 얘기다. 심수진 사념초는 오온이라고 이제 동일한 얘기인데 그것을 통찰해야 된다. 이게. 그럼 그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통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속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관점으로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세속의 관점,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과 불행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불행은 좀 관점이 다르다. 얘기죠. 선과 악도 다르죠. 우리가 우선 선악을 해도 선악은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팔정도의 기준에서 팔정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방법이고 팔정도와 반대되는 건 악한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불선이고 그러지. 악이라는 얘기는 안 쓰죠. 불선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선과 악하고 이제 선과 불선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르다. 약간 그래서 부처님 관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럼 부처님 관점, 부처님의 법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하신 건 연기법하고 사상제입니다. 이게 부처님법이. 연기법하고 사상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연기법 사상제의 관점에서 신수신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사상제에 들어보면 몸을 이제 알아차림하면 이제 몸의 실상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실상을 알게 되면 실상이 뭐냐? 몸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죠. 오온, 색수상 행식 이게 오온이죠. 또한 육군, 뭐 오온, 육군, 안입이설신의 이런 육군이죠. 그다음에 뭐 4대 요소, 지수화풍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거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건 뭐 동일한 개념입니다. 4대로 구성되어 있던 오온으로 구성되어 육군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 몸을 나라는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다 놀아놓은 것이, 그러니까 구분해서 봐라 하는 얘기니까 이런 것이 변화다, 이런 것이 결합이다 이게.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게 오온으로 보고, 육군의 결합으로 보고, 4대 요소의 결합으로 보고 그러면 이게 항상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정한 것이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변화하는 것이니까 항상 무상한 것이다. 이런 그 무상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상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상, 우리 몸을. 그 무상을 느끼면은 무상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것도 또 언제 불행에 닥칠지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또 아무리 건강해도 병이 들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먹고 늙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무상한 것은 우리한테 괴로움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또한 이 무상한 것은 항상 변화하는 거니까 또한 이것이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식해서 집착을 버려서 무상을 느껴가지고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해야겠죠. 그다음에 느낌도 이제 우리가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이러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마음의 일종인데 느낌도 그럼 왜 이렇게 또 느낌을 따로 구분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집착을 버리는 우리 집착이 가래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느낌을 별도로 띄워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마음은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육군이 대상하고 접촉했을 때 생기는 것이 의식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작용이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체 사회 현상에 다 법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여기서 신수신법에서 하는 법은 좀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운을 선불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장애와 칠각지를 이제 말씀하신다. 여기서는 신수신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이 있죠.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생기는 이제 욕심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오장애는 이제 의심이라든가 아까의 나태 이런 것을 오장애 요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오장애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집착하고 싫어함인데 집착하고 탐욕과 속냄이죠. 우리 사람은 자꾸 이제 어떤 걸 보면 이제 좋아하는 것은 탐욕하고 집착해서 탐욕을 내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멀리해서 싫어하고 그러는데 탐욕을 내다 보면은 탐욕심을 내면 또 자기가 이루지 못하면은 이제 분노가 생기고 싫어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니까 싫어함까지도 다 속냄이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데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러한 탐욕심이나 속냄심이나 다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 없었다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 알아차림의 목적은 나라는 것이 오온이나 다섯 무더기, 또 몸과 마음은 정신과 물질인데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런 이런 거 몸과 마음이나 정신, 물질, 오온, 무더기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게.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원 불면하게 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또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항상 변화하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집착하는 걸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상을 느낀다 하는 얘기죠. 무상을. 여기서 그 무상을 느끼다 보면은 나라는 것도 어떤 주재하는 실체가 없고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아까지도 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착을 이런 것은 집착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무상 무아를 느끼다 보면은 이제 이 무상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게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데, 내가 언제 뭐 죽을지, 언제 아플지, 언제 행복이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이다 이게요. 그럼 괴로움을 소멸해내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그럼 뭐냐?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다 이게 탐진치. 그 탐진치는 어디서 발생된 거냐? 어리석음에서 발생된다 얘기죠. 그럼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탐진치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탐진치에 또 없어지면은 탐진치를 없애다 보면 탐진치가 없어지면은 그 이로운 점도 관찰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을 통찰해서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이제 소멸해서 어떤 지혜를 취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취득하기 위해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차림 목적이 있다. 알아차림 수행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늘 하는 게 알아차림 수행의 목적이 이제 그냥 알아차림 수행에서 하는 알아차림 명상하고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수행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요런 면에 차이가 있다. 내가 무상한 것이다. 이런 거하고 이 탐진치를 소멸해서 괴로움을 해소한다. 우리 불교가 원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죠. 부처님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니까 괴로움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 명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